right now. 네, 효건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심한 시간에 전화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시작입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뭐 하늘공 어떻습니까? 날씨는 하늘군 고요합니다. 고요하죠. 네. 저녁 되면 그래도 시원해요. 네. 그렇죠. 대구도 굉장히 덥다가 지금 많이 시원해졌어요. 네, 분지가 다 그렇죠, 뭐. 예. 그럼 보통 야간에 주로 뭐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러면. 낮에도 했다가 야간에도 했다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네. 하늘공 요즘에 좀 어떤데요? 좀 조용해요. 뭐 어떤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요, 요새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날도 덥고 한데 이상하게 더 많이 어, 오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부산에 네. 모임이 있어 갔다 왔는데 예. 우리 모임이 있어요.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맥주행 뭐 트레이더도 있고 뭐 저 M&A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모임이 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요번에 가니까 우리 금융권 있는 사람들은 보통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뭐 뉴스화하고 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긴 봐요, 사실. 네. 근데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일들이 막 눈앞에서 일어나고 많이 우리 실생활에 펼쳐졌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1993년도, 94년도 이때 월드와이드 웹 세상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 맞잖아요. 그때는 원래 W라고 큰 아젠다가 나왔어요, 그때도. 뭐죠? 예. W가 월드와이드 웹을 줄여서 W라고 그랬고. 네. 그리고 우리 막 뭐 웹젠 뭐 10, 웹젠 20, 웹 20 시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 네. 그때 우리나라 유수의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다 뭐 서울연구대 나오고 뭐 다 외국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아오고 했던 사람들이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고 우리가 지금 수기로 쓰고 이렇게 다 하는 세상인데 어디에 컴퓨터로 그런 세상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라. 네. 93년, 94년도에.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불과 우리가 광망통신이 김대중 정권 때 막 깔려버렸거든. 메가패스부터 시작해서 막 그때 난리였잖아, 그때. 네.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대구 사람이거든요. 다음에. 네. 지금 소카 회장. 네. 이 사람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대구은행 본점 뒤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산이 지금 뭐 골드만삭스 다 팔았지만은, 네. 그전에만 해도 네이버하고 다음하고는 거의 쌍두마차였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전을 보고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기득권들이나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했거든.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예. 그러니까 내 모임을 가니까 제가 무궁화 꽃은 지지 않는다. 그 책 있잖아요. 맺히지 않았다. 예. 지지 않았다. 그 책을 내가 그때 한 3년 전일 거예요. 그때 막 지금 서점에도 없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저희 시당에 있는 그거를 인쇄소 가서 그걸 했어요. 그걸 뭐 인쇄를 해가지고 책 표지 말고 그냥 리포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줬거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거 뭔데? 하면서 나중에 저자 허경영 보디만은 막 날 미친놈 취급하더라고. 몇 년도예요? 그때 3년 전이었어, 3년 전. 3년 전인데, 그래요? 2019년 말이었지, 그때 2019년 말. 네. 니 대선 운동 하나 하면서 우리한테 그게 아이가 읽어봐라 하면서 읽어줬는데 그러고 한 1, 2년 지나고 막 팬데믹 오고 코로나 오고 막 이랬잖아.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헨리 키신저나 브렌젠스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렌젠스키. 그 사람이 쓰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거든. 네. 지그문드 브렌젠스키라고.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뭐 금융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성경과도 마찬가지인 책이거든.
그 부제가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가 유라시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브레드스키 이 사람, 이게 대단한 사람인데, 거의 뭐, 켈리 키신저와 쌍두마차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무궁화꽃은 지지 않는다. 그거를, 복사본을 읽더니 막, 요즘에는, 야, 거대한 체스판보다 훨씬 낫다, 이 책이. 오,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는, 네. 뭐, 신인님 개인적인 뭐, 사실 좀, 무궁화꽃은 지지 않는다 책이 좀 짬뽕된 책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어렸을 때 뭐, 비밀보장 시절. 그러니까 신인님 그 개인사도 있고, 예. 뭐 청와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막 짬뽕으로 섞여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뭐 그 러시아의 핵기지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물을 그 어디고 저 어딥니까 그 파이프관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물을 해결한다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지정학적인 아젠다 바이카로드. 이런 그 헤게모니를 설명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네네.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 허경영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런 그게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청와대 이너서클 안에서 뭐 중앙정보부를 바탕으로 한 안기부라든가 그쪽에서 보통 이렇게 소문들을 단속을 하잖아. 네.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이게 책으로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 얘기들이. 그죠. 그러니까 신인님을 뭐 사기꾼이라고 뭐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 다 믿어요. 다 믿고 거대한 체스판도 내용이 별거 없어. 다 비슷해요. 뭐 유라시아 쪽하고 뭐 지금 트럼프까지의 그런 미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아젠다가 거의 다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보다 더 낫다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물론 키신자가 쓴 책도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예. 그 책에 버금가는 내용이다 하면서 예. 처음에는 안 믿었죠. 안 믿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게 왜냐하면 신인님이 얼마 전 강연 때 토요일 강연 될 거예요. 이게 그 블랙록에서 그 4차 산업의 핵심과 5차 산업으로 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리포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신인님이 9가지 쓰셨잖아요. AI, 열 바이오, 가지. 로봇, 드론, 전기차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블랙록 보고서에. 어. 그래서 내가 했잖아. 그 알라딘 램프 있다고 방에. 방에 자람 찾아보라니까 그거. 어디 뭐 책상 밑에 숨겨놨지. 블랙록 보고서? 그러니까 블랙록이 그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자산 운용사죠. 네. 레리 핑크가 한 블랙록. 그 사실 저 미국 그 트럼프 정부 때는 잘 못 나갔죠. 이게 트럼프 때 제일 잘 나갔던 운용사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그 캐시우드 들어보셨죠? 돈나무 언니. 그쪽이 제일 잘 나갔고, 이 정권이 바뀌니까, 네. 쪽하고, 골드만삭스 잘 나갔고, 지금은 JP 모건하고, 블랙록이,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라고 뭐 좀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이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월가가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졌다니까. 그 워싱턴하고의 커넥션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몇 천만 원, 뭐 몇 억 줘야지 얻을 수 있는 그 뭐 정보 그런 건 얘기했던 아닌데, 뭐 그거예요? 블룸버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룸버그도 있고, 뭐 인베스트닷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블랙록 보고서는 그냥 그걸 해야 돼.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되죠. 그 가입을 하고 뭐 그 보는 게 있어요. 그 보고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블랙록이 좀 어떻게 보면 신인님의 아젠다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ESG도 마찬가지고 이모텔리티라고 있어요. 걔들은 영생을 지금 꿈꾸고 있거든. 신인님이 이 9가지를 AI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까지 예. 정말 꼼꼼하게 AI, 바이오, 로봇, 드론, 전기차, 3D, 사물 인터넷 플러스 5G예요. 네. 지금 그 효곤 씨가 저한테 줬는 그 CBDC 관련 그 유튜브도 보면 네. 뭐 지금은 채널명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보면 예. 대부분 그 기독 세력이에요. 기독 세력. 아.
거기를 못 그래서 벗어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CBDC를 좀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예,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전제는 뭐냐? 우리 앞으로 들어닥칠 패러다임은 그게 옳든 그르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니까. 우리 포지션은 그냥 잉여예요. 잉여. 맞잖아. 인류사를 잘 한번 보십시다. 돌도끼 사용할 때부터 이 인류사의 거대한 패러다임은 0.1%가 다 만들어 왔어요. 0.1%가. 저는 0.1%들이 인류의 진일본적인 어떤 도왔든지 그 존재를 알아봤든지 이끌어 왔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패턴적이든 간에 네. 그걸 다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을 기독 세력들이 싫어하지.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 CBDC가 나와버리면 지금 진짜 막말로 해가 그 클라우드 슈밥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이 세력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음모론자들이 일루미나티라고 얘기를 하고 뭐 딥스테이트 뭐 많이 갖다 붙이잖아. 뭐 글로벌리스트 네, 그냥 그들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죠. 통합해서. 그렇지만 어둡지도 않아 또 자세히 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지금 CBDC를 세팅을 다 해놨고 네. 왜냐 또 한 가지 그 증거가 나온 건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거든.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관시라고 돈 쓰는 거 좋아하잖아. 네. 중국의 각 성마다 예. 현금을 종이화폐를 못 쓰게 하고 있다고 지금. 종이화폐를 못 쓰게 하니까 그 대신 은행에서 받아준다. 그 대신 이자는 마이너스다. 너 맡기는 뭘 쓰라냐 하면 예. 디지털 위안을 쓰라는 거야. 다 모든 결제를 디지털 위안으로 하라는 거야. 지금 강제적으로. 그 뭐 지금 사람 얼굴도 CCTV로 잡아갖고 뭐 다 그렇죠. 디지털로 지금 하고. 그렇죠. 기독 세력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반대자가 그 하버드의 조던 피터슨이라고 있어요. 조던 피터슨. 이 사람이 그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을 써 어마어마하게 한 1000만 권 팔아먹었어. 이 사람이. 책팔이야, 책팔이. 이 사람은 저는 글 쓰는 작가들도 어떻게 보면 뭐 썩었다라고 보기 말하기보다는 좀 너무나 물질에 우리가 순수하게 보잖아. 작가라 하면. 예. 책 쓰는 작가라면 순수하게 보는데 그렇지도 않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CBDC가 되면 모든 대중들을 통제하고 중앙 정권에서 재산을 몰수하고 지금은 우리 통제 안 당합니까? 우리나라에만 CCTV가 10억 개가 넘게 있어요. 중국에는 몇십억 개가 있다고. 지금 통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CCTV를 통해서 기존과 다른 게 그 사람이 얼굴 판별을 해가지고 AI가 누군지 알게끔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일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다니까. 그렇잖아. 공전도 앞면과 뒷면 있고 뭐 선순환도 악순환이 있고 다 있지.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단점을 강조해서 CBDC 세상이 오면 통제되는 그러니까 조던 어둠의 세계에 의해서 통제된 시대가 온다 그렇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조던 피터슨 이 사람은 굉장한 기독교 신자라니까. 이 사람. 그런 배경까지는 몰랐네요, 제가. 조던 피터슨 이 사람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한 크리스찬이고 대부분 학자들이나 워싱턴의 정치인들, CBDC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뭐냐면 대부분 이 기독 세력들한테 로비 단체들한테 로비를 받고 네. 뭐 이런 쪽에 뭐 미국 남부 쪽에 좀 뭐랄까 해야 되나 좀 그 고매하고 좀 근엄하고 막 이런 쪽 있잖아 백인들. 네. 그 위주인 사람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뭐 민주주의도 해봤고 공산주의도 해봤고 뭐 전체주의도 해봤고 뭐 자유시장 경제도 다 해봤잖아. 네. 종교도 뭐 가톨릭도 있고 바티칸도 있고 뭐 크리스찬들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양극화. 그것만 만들었나? 기아, 기후 또 뭡니까? 기후 개박살을 내놨지. 맞잖아. 거의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잖아. 그 자본주의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자본주의 핵심이 뭡니까? 신경영이라 해가지고 얘들이 만든 건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단 말이야. 얘들이 항상 자유를 강조해, 기독교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정규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네. 이거 잠깐만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 이제 글 써놓은 게 있는데 AI 혁명과 기본소득 그리고 테슬라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썼는데 지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 예. AI 시대가 오면은 이게 미래 자본주의는 기본 소득으로 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중산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15년, 16년에 제가 지금 우리 대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보스예요, 다보스. 클라우드 슈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책을 쓴 사람. 이 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지금 신인님 그러니까 성령보호사 등장에 이 사람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일단은 큰 아젠다로 냈어요, 2015, 16년도에. 그때 야. 산업군 측에서 빅텍의 대장 누굽니까? 빌 게이츠잖아. 예. 빌 게이츠 산업 측에서 반대를 했다고. 아직은 아니다. 예. 이래 됐는데 팬데믹 상황이 와버렸잖아. 예. 지금 WHO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있냐 하면 전 세계 나라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나라에 권고한 게 뭐냐 하면 2차 팬데믹을 준비를 하고 5일에서 10일 안에 백신을 그 등가 백신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아젠다가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2차 팬데믹 하겠다는 거야. 1차 팬데믹 때 얘들이 인프라를 못 갈았거든. 야, 그것도 맞네요. 그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 온다고 그러니까 신인님이 예, 얘기하신 거 딱 맞네요. 그러니까 신인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류가 애기들이 아니잖아. 애기들이야 뭐 애기들 가면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물만 뭐 달래도 줘야 되고 뭐 저 이유식도 만들어 줘야 젖도 줘야 되고 하지만 다 큰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대중들이 네네. 자유의지를 가진 다 큰 성인들인데 거기 내놓고 뭐 감이다 배다 다 말씀을 못 하신단 말이라. 토요일날 강연 때 이 9가지 AI에서 메타버스까지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야. 이 산업군이 앞으로 4차 산업은 빌드업이에요. 5차로 가기는 빌드업이라니까. 네. 오늘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50조 손해보 시장 안에서 예. 시장 안에서 그 자본시장 그 증권시장 안에서만입니다. 네. 사명을 바꿨다는 거는 메타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 X로 바꿨죠. 네. X 뭡니까? 개놈 프로젝트에 XY 있잖아. 네. 그 X가 그 X라고. 그 X. 오, 야, 그런 건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일론 머스크 잘 들어보세요. 일론 머스크, 그 마크 저커버거, 뭐 저 월가이는 뭐 레리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뭐 찰스 슈왑 이런 어마어마한 거물들이 물론 거기에는 그 저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겠지만은 맨 그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뭐 일루미나티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모론자들이. 네. 음모론자 신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빛이 있으려 그러면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어둠이 있어야 빛이란 걸 우리가 인지를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야.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안티가 있어야 찬티가 있고. 그렇죠. 네. 이 다보스 클라우드 슈밥 이 사람이 신인님의 성령 보호사의 등장을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이 사람이 가만 지켜보면. 그럼 WHO도 2차 팬데믹 오니까 자기도 준비하겠다는 거야. 각 국가의 관련법을 만들어라는 거야. 어떤 관련법? 이 백신 만들어가 빨리 시장에 풀으려면 어떻게 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다. 네. 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주려면 관련법 손을 봐야 된단 말이거든. 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IMF나 월드뱅크는 뭡니까? CBDC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야, 얘들이. 야, CBDC 이거 진짜로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고도입니다. 지금 연준 리포팅에 보면 얘들이 지금 타겟팅 맞춘 게 2025년이에요. 근데 대중이 볼 수 있는 어떤 매체, 당연히 뭐 공중파에는 없지만 일반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CBDC를 다루는 유튜버가 거의 없어요, 현재. CBDC를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 근데 조금 나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세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처럼 이래 얘기하면 이래 얘가 정식으로 유튜브 만들잖아요. 예. 그럼 너 딱 먹어. 바로 채널 폭파된다고.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이 채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얘들의 중심은 얘들이 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통화 발행권 때문에 그렇거든. 통화 발행권. 네. 그 노스차일드 1세가 얘기를 했잖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다 내한테는. 그 대신 내한테는 통화 발행권만 내한테 주면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뭐 사기꾼이라는 얘기 들어도 되고 뭐 음모를 뭐 어둠의 세력을 얘기를 들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통화 발행권은 손대지 마라. 그게 뭡니까? 채권 발행이야. 채권 발행. 지금 전쟁 나고 난리 굳히고 팬데믹 오고 난리 구시치는 이 중심에는 통화 시스템이 있거든. 채권 발행을 해서 통화를 발행하는. 근데 이들은 지금은 채권 발행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야. 채권 발행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미국이 장기물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하면 족족 전 세계 기관들이나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 은행들이 걷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응찰하면 100을 만약에 시장에 풀었는데 100이 다 소진이 돼야 되는데 한 60만 걷어가고 40은 시장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다. 그러면 전 세계 기관들이 가지고 특히 그 미국 중소은행들이나 미국 준비 계좌를 가진 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이 매일 똑같이 채권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소비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대차 대조표 상에 자산 손실로 이어져 버린다고. 예를 들어 그래서 SVB 사태가 터진 거거든.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좋다. 우리 처음에 발행했던 대로 가치대로 유지해 줄게. 인정해 줄게. 그거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지금 이 CBDC를 반대하는 기독 세력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권을 말살한다는 거야. 인권.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야. 그럼 지금은 극단적인 양극화에서 못 사는 사람들 인권 유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신인님이 왜 국민 배당금을 없는 사람들 위주로 주고 국민들의 빚을 리셋 시켜주려 하는데 인간성 회복을 하겠다는 인간성 회복을 이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들이 제가 그때 카톡으로 보냈던 제목에 그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신인님이 저번 시간부터 말씀하셨죠. 내가 세계 연방정부 들어선다 말씀하셨죠. 네. 신인님도 드라이브 건 거예요 지금. 오. 내가 볼 때는 뭔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이거 그거를 아니면 우리 직통선 있잖아. 북한하고 직통선처럼 뭔가 전화기 한 대하고 알라딘 램프 하나 있지. 알라딘 램프. 아니 거울아 이런 이 10가지를 사실 첫 번째가 AI 말씀하셨잖아요. AI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아. 왜 그러냐면 한 5월달, 4월달, 3월 말부터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날아갔거든. 네.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날아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국 분위기는 어떠냐면 미국 산업계는 우리가 AI 뒤에 갈로 열고 자동화라고 쓰고 갈로 닫아야 돼. 네. 우리는 AI만 하잖아. 네. AI의 핵심은 자동화예요. 자동화. 예. 자동화를 깔고 싶어 한다고 이 글로벌 기업들은. 자동화를 깔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그 국가들에도 중국 체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라오스, 우리나라는 제조를 많이 안 하지만 지금 그래도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이 나라들의 자동화가 깔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업률이 높아버린다고. 네. 그러면 월가에서도 지금 개인 부채를 국가로 시프트 하자는 얘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신인님이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주장한 게 뭡니까? 가계부채 국가부채로 전환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그럼요. 그게 그거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 야, CBDC 세상에 올 거를 몇십 년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와. 내가 얘기를 했잖아. 예언이 아니고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우리 모임에도 허경영 우유 잘 먹는 모임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 지금 다 맞다 그래. 왜냐하면 보고서들이 착착착 나오고 있거든. 아니, 경제인들도 이제 불로유를 드시네. 경제인들이 아니고 그 100년 전 쓰여진 경제책을 보고 하는 경제 교수들이 제일 늦어요, 사실. 예. 우리 같이 실무에서 현장에서 트레이더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빠르거든. 제일 빠르다. 왜냐하면 이 초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빠르단 말이라.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 지금. 진짜 허경영 정부 들어서겠다.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뭡니까, 신인님의 규제를 없애가지고 이 기업하고 다보스 클라우드 슈밥이 30년 주창한 게 뭡니까? 주주자본론이에요. 주주자본론. 다른 거 없으면 다보스의 핵심은 주주자본론이에요. 모든 국가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나 가정도 주주로 보고 네. 제가 그 카톡 제목에도 했지만 통화 기반 체제에서 자본 기반 체제로 넘어갈 통화 기반 체제는 핵심이 뭡니까?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하는 소유의 시대에서 쉐어링, 공유, 분배, 배당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 그게 딱 허경영 총재님이 말씀해 오신 정책들인데다. 딱 맞다니까. 지금 퍼즐이 완벽하게 지금 맞춰져. 그들은 지금 명목성을 가지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명목성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얘들은 채권 시스템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전쟁을 해서, 신인님 말씀하셨잖아. 20년마다 전쟁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 물 중에 10년 장기물 국채가 있잖아. 네. 10년 되면 만기가 돌아온다고. 예. 그러면 금융 크라이시스를 한번 주고, 한번 롤링 했잖아. 그럼 그 다음 10년은 얘들이, 그게 정말 휴지조각이거든. 10년물 국채가 20년 뒤에는 똥이란 말이라. 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어. 전 세계인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신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은, 군산 복합체 얘들은 20년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못하고 있잖아. 못하고 있잖아, 지금. 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대만 현지에서 지금 매일 전쟁 기사가 쏟아져요. 쏟아지면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고. 중국이 CBDC 세팅을 만약에 안 한 상태였으면 미 공군기관하고 중국 항공모함이 남진하해에서 통과해서 대만을 들어가니 많이 가지만은 지금은 이 CBDC가 중국에서 완벽하게 세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저축률이 올라갈 일이 없지. 왜 중국이 저축률이 올라갑니까? 중국이 하이에이크가 들어가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한 번도 저축률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저축률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각 성에서 현금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종이화폐를 못 쓰게 막아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 놔둡니까? 인민은행에서 다 받아주겠다는 거야. 다 받아주고 채권하고 롤링시켜서 인민은행이면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에서 소각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종이화폐 돈이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체제거든. 필요 이상의 인간성의 인간성을 파멸하고 맞잖아. 우리가 한 달에 300, 200 벌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갈아 넣잖아. 예. 그게 인간성 말살이야. 인간성 말살. 또 두 번째, 지금 그 CBDC 반대라기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 세력들은 뭐냐 하면 윤리의 문제가 있다. 그럼 지금은 윤리의 문제가 없나? 있죠. 지금은 평등한가? 지금 공평한가? 아니잖아. 지금 보세요.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아프리카, 파키스탄 이런 데 있잖아. 생산 공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 1불도 못 받아요. 하루에 1불도. 그 지랄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CBDC 그러니까 이 시스템 거대한 패러다임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좀 꿀을 더 빨고 싶은 거지. 꿀을 좀 더 빨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지. 다른 건 없죠. 그리고 또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뭐야? 구글 있잖아요. 구글. 예.
저는 구글이 굉장한 기업이라고 봐요. 이 신정주의, 중산주의 시대에 탑티어는 아마 구글이 될 거예요. 애플보다는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구글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글의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알파벳도 있고 많은데 구글이 지금 매년 2조에서 5조씩 지원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프로젝트가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있다고. 캘리코 프로젝트? 칼리코 프로젝트. 그게 뭐냐? 거기 칼리코 프로젝트 핵심은 최종 목표는 인간 수명을 500살까지 늘리는 거예요. 예,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500살까지 늘리고, 지금 칼리코 프로젝트 시작은 안티에이징부터 시작했어요. 늙지 않는다고. 안 늙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안 늙게 하려면 로레앙이나 많잖아. 그 화장품 회사들이 한계가 있거든. 이 피부는 썼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라. 네. 좀 더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우리 몸은 탄소 기반의 몸이잖아요. 네네. 신인님이 18번 뭡니까? 태양 0도, 지구 1억도 했거든. 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태양 0도라는 건 뭔데? 다이아몬드라고 했잖아. 네. 0도인 다이아몬드라고 했거든. 예. 거기는 온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고. 다이아몬드 탄소입니까?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탄소예요. 탄소.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진 저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죽잖아. 네. 우리 몸이 탄소 기반으로 먹고 싸고 자고 해야 수명이 유지되는 거란 말이라. 맞잖아요. 네.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구글하고 얘들이 지금 500살 프로젝트를 벌이고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DNA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해요. 지금 황우석 박사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인가 어디 있잖아요. 만수르 밑에 가 있잖아. 자기 보스가 만수르라 얘기를 하잖아. 네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취급 받았어요? 사기꾼 소리 듣고 글로 갔죠. 사기꾼 소리 듣고 받았잖아. 네. 몇 천조 되는 거를 우리가, 물론 그게 CFR의 작전이에요. 얘들은 뭘 하나 뺏고 싶잖아. 기술을. 네. 뺏고 싶으면 그 주체의 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줘버린다고. 그래서 언론 플레이해서 그걸 뺏어버린다고. 그러게요. 지금은 만수르 밑에 있지만은 그 아람코 최대 투자자가 누군데? 록펠러라고. 아니죠. 아람코는 그 사우디 왕자 만수르 말고 그 누구 거기 거 아니에요? 아람코는 컨소시엄 법인입니다. 컨소시엄 법인. 중동의 컨소시엄 법인이에요. 글로벌 회사입니다. 글로벌. 한 나라의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 게 아니듯이. 빈살만 거 아니에요? 아람코? 아람코 대주주가. 그러니까 대주주는 빈살만인데. 예. 우리나라 에스오일도 사장이 중동 사람이잖아. 에스오일 사장이 중동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에스오일? 이게 아람코가 빈살만 거다 이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중동은 다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 예. 형제국가고 우리나라보다 친인척을 더 따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황우석 박사가 그거 가 있잖아. 네. 우리 신인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잖아. 우리가 앞으로 생명공학 분야에 지배를 한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황우석 박사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스퀴징 기술이라고 있어요. 짜내는 기술. 난소에서 그걸 짜내야 돼. 젓가락 기법 그렇죠. 그게 스퀴징이야.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MIT를 갖고 와가지고. 예. 존슨앤존슨하고 미국의 유명한 화학 기업하고 해가지고 스퀴징 기술을 하려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짜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그 젓가락질 잘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 DNA가 한국인들한테 있다면 누구나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황우석 박사 옛날 인터뷰에 운전면허 따듯이. 예. 하면 꼭 연구를 안 해도 오면 가르쳐 주면 그 환경 되면 한국 사람들은
그 몸속에 있는 DNA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신인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스퀴징 기술이 그게 가장 첫 번째거든. 네.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스퀴징 기술이 능수능란한 한국인을 고용하면 돼 그냥.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윤리법, 인간 윤리법 때문에 안 되잖아. 네. 그러면 허경영 정부 들어서 그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되죠. 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R&D부터 시작해가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럼 황우석이 그 중동 머리바람 맞으면서 만대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오지. 맞잖아. 개인 자격으로 안 들어오겠지. 뭐 법인 하나 끼워 들어오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시인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언이 아니고 계획이라니까. 지금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 글로벌 기업들의 포드가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자동화하고 싶다. 모든 생산 라인을.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웰치라고 했어요. 그 회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는 사람 고용하고 싶어서 고용하는 거 아니다.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용하는 거다 했거든. 네. 자동화 기반이 와버렸잖아.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요 일단 하면 쫙 깔수.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아직 정치적, 종교적 이해 타산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게. 그거를 해결할 존재가 허경영이거든. 신임이 구름 타고 나가, 못된 놈 잡아들이고, 못 꺾어보고, 이게 아니라고. 사실 옛날부터 황우석 박사 지지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신임이 10몇 년 아셨던 전부터 거지. 그 황우석 나왔을 때 그때 당시. 그때는 환경이 안 됐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의 그 도덕적인 측면을 공격해가지고 황우석 박사가 쓰러져 붙단 말이야. 쓰러져서 어디로 갔는데? 영국 갔잖아. 미국 가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팔고 사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스퀴징 기술을 애들이 십몇 년 동안 하다가 안 됐다니까. 네. 이 앵글로색슨족들을 하고 뭐 시인님 말씀하셨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이런 사람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핵을 짜내서 제거하는 기술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난소 중에서도 예. 그 안에 뭐가 있나 봐. 그걸 하여튼 몇만 분의 1을 보면서 해가지고 싹 짜내는 우리 그 명란 젓갈에 그 젓갈 명란 젓갈 하나씩 갈라내듯이 있잖아. 그거 가능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누굴 갖다 놔도 할 수 있다고. 예. 누굴 갖다 놔도.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정말 웃긴 거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 프로젝트 걔가 막 뭐 관종짓 많이 하잖아. 일론 머스크가. 예. 근데 스페이스X의 또 하나의 기술은 뭐냐 하면 이 자기 부상 열차로 해가 튜브라 그래가지고 동부 뉴욕에서 네.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40분에 끊는 이동 수단을 만들고 싶어해. 그것도 허경영 강연에서 나왔던. 신인님이 말씀하셨다고. 예. 그거를 어떻게 아시는데? 그거 한참 전부터 얘기하셨는데. 나오지도 않았을 때 막 신인이 막 그 나는 뭐 공상과학년 뭐 해본 거 아닐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거의 지금 금융하는 사람들이 무궁화꽃이 지지 않는다 보고 깜짝 놀란다고. 이야.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헤게모니를 어떻게 그걸 아냔 말이야 그거를. 그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있어요 책이. 거대한 체스판 사봐야겠는데요. 네, 브렌치스키. 내 다음에 한국 올라갈 때, 내 일요일로 간다. 일요일로 가지고 갈게. 예. 이 브렌치스키가 쓴 거대한 체스판 이 책이 굉장한 책이에요. 책은 안 두꺼운 책인데 이 사람이 뭐 현인이다, 현자다 뭐 이렇게 샀는데 무궁화꽃이 지지 않는다. 시인님 말씀한 거 있잖아. 쭉 강연한 거. 요런 산업적인 측면 뽑아서 만들면 이거 훨씬 나아. 지역 헤게모니 이런 거 있죠. 또 신인이 말씀하셨죠. 부산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크까지 연결해서 그 산업벨트 만든다 하셨잖아. 네. 그게 CIA가 하고 싶은 거야. 골드만삭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거라고.
월간 골드만삭스, JP모간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 원자재 부분에서는 정말 탑티어거든. 골드만삭스가. JP모건도 뭐 마찬가지. 모건은 그래도 좀 금융적인 거 있잖아. 통화적인 측면에서 좀 영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런 회사가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동 착취를 했습니까? 맞잖아. 아, 그 다이아몬드 저 캐는 회사. 그렇지. 예, 예. 어마어마하게 노동 착취를 했다. 그러면 지금 빅테크들 빼놓고 다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은 그래 안 했나? 그래 했단 말이라. 예. 똑같단 말이라. 그래 놓고 시스템을 반대를 해. 물론 그들이 가장 찬성을 해요, 사실. 그들도 이 채권 발행 통화 시스템이 안 된다 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뭡니까? 얘들은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야, 핵심은 이제 채권 발행을 그 CBDC 환경에서 하면은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갑자기 없애지 못할 거예요. 채권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각 정부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뀌어버리면 서서히 채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에 항상 AB를 놔두거든. 우리도 네. 똑같잖아.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2G, 3G 쓰는 핸드폰 있잖아. 스카이 쓸랍니까? 아이폰 쓸랍니까? 하면 아이폰 조작하기 좀 힘들지 사실 처음에는. 네. 하지만 한번 써본 사람은 다시는 안 쓴다고. 옛날 거. 하고 옛날 거는 뭐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점점 시장에서 사라지게 해버린다고. 그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라고. 그러면 통화도 똑같아요. 통화도. 지금 중국 보세요. 못 쓰게 해버리잖아. 지금 공산국가에 시시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중국이 현재 현금 사용을 거의 줄여나가고 있다고요? 강제로 못하게 하고 결제를 안 해줘 버린다니까. 오, 그렇잖아. 국가기관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요? 사람이 크레딧을 쓴단 말이라. 지금 얘도 또 막 RFID라 해가지고 뭐 우리 뭐 애플페이 뭐 페이 좋아하잖아. 젊은 사람들. 예. 그게 RFID 방식이거든. 그거를 또 빗대가지고 그 손바닥에 뭐 칩을 넣니만 칩 말라 넣노. 지금 바이오 인증 다 되는데. 네. 한국이 타러 가면 바이오 인증 다 되잖아. 바이오 인증한 사람들은 출국 심사를 굉장히 심플하게 해버리잖아. 그건 지문이라는 걸 미리 신이 만들어 놨잖아요, 고유의. 그렇지. 그러니까 칩을 심을 필요가 없어. 칩을 왜 심는데? 지문 자체가 그거는 칩인 거고. 그러니까 신임이 저번에 말씀하신 게 김태형 실장하고 인터뷰한 게 맞다고. 신임 뭐라 했냐면 나중에는 대출 채권 관리를 은행에서 안 하고 네. 대출 관리소나 뭐 어떤 그 하나의 국가라든가 기업에서 하는 거기서 대출 채권은 자기가 자신이 관리한다 그랬거든. 예. 그 얘기가 정말 나는 그 얘기는 진짜 CBDC를 알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거든. 지금 우리가 통화체제의 채권 가지고 이 채권의 핵심은 MBS라고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뭐 독일 국채 뭐 일본 국채도 그 국채가 어떻게 보면 ETF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 안에 기초자산들을 보면 핵심이 MBS라고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주택 저당 채권은 뭔데 사람들이 론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집담보, 집 사고, 뭐 주택 관련 거 있잖아. 왜냐하면 지금이 과잉 생산이 돼버린 시점에서는 먹는 거하고 입는 거는 시인님 말씀하셨잖아. 인플레가 거짓 인플레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면 먹는 거하고 입는 거는 돈 없으면 좀 싼 거 먹으면 돼. 네. 맞잖아. 내가 정식 한 그릇에 많은 것 같으면 돈이 없다. 그러면 편의점 가가 오니기리 하나 사가지고 우유도 제일 싼 거 유통기한 다 된 거 사가 팩을 하면 되는 거거든. 네. 옷도 남들이 입던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당근에 이런 거 있잖아. 싼 거 입으면 돼. 네. 하지만은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들어가서 몸을 누이고 쉬고 하는 이 집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라. 하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채권의 핵심은 MBS라고. MBS 주택 저당 채권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시 금리를 드라이브를 걸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원 물가라고 있어요.
CP라고 근원 물가에서 뭐 가장 요소가 있잖아. 저 기름값 무슨 그 저 중간 세금 뭐 담배값 오만 모든 가격에 중위값을 내 가지고 근원 물가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주택 부담이거든. 렌트비. 네. 미국은 렌트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렌트비가 지금 거의 안 내리고 있다고 지금. 맞아요.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렌트로 다. 렌트비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열받은 거야. 어, 인플레 타겟팅 2% 될 때까지 우린 드라이브 걸 거다. 7% 되든 8% 되든 우린 상관없다. 이래 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기들도 본단 말이야. 근원 물가를 보니까 주택 비용이 조금도 안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그대로 있단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미국은 폭동일 나거든. 어, 폭동일 난 밥은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상관없어. 하루 이틀 굶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집 없이 밖에서 노숙 하루 이틀 하면 안 하던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엄청난 머리 싸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왔는 인플레는 뭐야 하면 지금 이들은 있는 공급을 막았잖아. 팬데믹 때 락다운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네. 대서양의 태평양에 배가 유조선이 일주일씩, 이주일씩 떠 있었습니까? 안 떠 있었습니까? 예. 있는 공급을 막아버렸다고. 있는 공급을 막고 없는 가수요를 일으켜가지고 인플레를 만든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일부러 만들었죠. 왜? 어, 세계대전을 위해서. 드라이브 걸어버리려고. 어, 팬데믹 때 키오스 깔고 뭐 비대면 하고 뭐 하락 안 되거든.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1940년 중반이나 아니면 60년 초반 같았으면 이게 전 세계 쫙 스탠다드가 깔렸을 건데 지금은 너무 다변화, 너무 다양화, 너무 네트워크화 돼버리니까 얘들의 아젠다를 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으로 옛날 방식으로 드라이브 걸라 하다가 실패로 돌아간 거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고. 그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군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마지막 정치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실험. 통화 실험은 끝났어요. 벌써 중국에서. 정치적 실험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정부 때 최경영 정부 100%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고는 일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하수인들이에요. 통이 아니란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CBDC를 통한 경제적 실험은 중국에서 끝났고, 이제 통화 실험이 끝났어요. 끝났단 말이야. 정치적 실험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치적 실험이 왜 규제 완화를 해버려야 되거든. 정치인이 갖고 있는 생각, 아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려면 못 그들이 뺏어가요. 밀어줄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 그 다음 주자는 허경영이다. 이 얘기시네요. 신인님, 예. 최경영 정부가 들어온다고. 예. 들어와야 얘들이 일이 된다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도 딱 이렇게 짝이 맞아서 그렇죠.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네. 섭리예요. 야, 이거 참, 그러면서 중산주의가 되고 AI 시대니까 또, 자연스럽게 시아크라시로 넘어가는 게 신정주의로. 자연스럽게. 야, 포스트 휴먼 시대 결과물이 뭡니까? 기아 엄청나게 일으켰죠. 엄청난 양극화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을 말살 정책이잖아. 인간성 말살 정책. 죽이지만 않았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신인님의 핵심적인 아젠다는 뭡니까? 인간성 회복이요. 인간성 회복. 예. 그거 하러 지구에 오신 거라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 뭐 잘 살고 뭐 우리가 뭐 좀 돈을 더 받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온 거라니까. 인간성 회복하고 그들의 아젠다 뭡니까? 통화 기반 사회에서 자원 기반 사회로 넘어가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통화 기반 사회에서 자본 기반이 뭘 뜻하는 거죠? 지금은 채권 발행을 하고 이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전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그 불편함을 만들었잖아, 사실. 빚이란 걸 만들었죠. 그 빚도 마찬가지고 그 빚을 일으켰으면 채권이라는 똥덩어리 남잖아. 이 똥덩어리 네. 처리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뭐 변동성을 일으키고 변동성 과잉 생산 또 과잉 소비를 막 시키려고 하니까 기후가 엉망이 되고 그렇잖아. 여기서
자원 기반 체제로 갈 거예요, 얘들은. 자원 기반. 자원 기반. 아, 그렇죠. 자원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과잉 생산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이 아니라 자원. 자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로 뭐 좀 때묻은 정치학자들은 전체주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재주의다. 지금 엘리트 독재 아닙니까? 예, 뭐, 어? 그렇죠, 어차피. 지금 엘리트 독재 아니냐고. 예, 어? 우리 네. 개인은 한 인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수박씨, 겨자씨, 정자 하나 못 만드는 잉여예요. 잉여. 그냥 우리는 신이 그게 맞다 하고 그래 가자 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야, 이게 섭리가 참 오묘합니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가고. 모임에서 내복하고 야 그러면 우리는 우해야 되노. 하늘궁 안 가도 좋다. 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은데 예, 이 거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일 빠르면 알아보자는 거거든. 예. 그러면 그들도 지금 이해를 해요. 아 진짜 약간 보고도 내 그대로 다 얘기한단 말이야. 신희님이 그때 코로나 끝나고 그 안경 쓰신 실장님 그 이름 뭐래요? 네? 안경 쓰신 실장님이요? 허팅이라는 허팅 게, 맛 허팅. 예, 영적인 질문하는 코너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 그때 신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예, 지금은 올해가 토끼해잖아. 예. 토끼해 때는 밑으로 보지 말고 위로 드라이브 걸어라 얘기를 했거든. 오히려 위로 보고 뛰어야지 된다고. 그렇죠. 뒷다리가 그게 길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정확한 게 뭐냐면 와. LBO라고 해서 LBO 좀 뭐 어려운 말이 자꾸 나와요. 계속 검색해 봐야 되는데. 뭐, LBO라고 해서 저 경제적 용어인데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했어요. 이 살아남기 몸집 불리기거든. 위기가 와서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한 게 일론 머스크라고. 차익 매수 말씀하신 거구나. 응, 일론 머스크가 좀 위기에 몰렸거든. 사실 테슬라 실적도 막 잘 안 나오고 막 도지 파문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로 타파했습니까? 트위터 인수해버렸잖아. 더 큰 걸 해버렸잖아. 예. 그게 그거야.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뉴욕에서 동부 뉴욕에서 서부 캘리포니아 LA까지 어떤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해도 되고 뭐 어떤 뭐 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정해지겠죠.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음전자 기술이에요. 음전자 기술. 음전자. 신희님이 바비행에서 말씀하셨잖아. 인간들이 음전자 쓰는 때가 오면 내가 반드시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지금 이거요. 이게 이름만 안 붙여졌지. 미래 산업군 10가지 하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는 뭐 우주선 쏘고 막 그지라에 사잖아. 관종짓 하잖아. 일론 머스크가. 예.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핵심은 이거라고. 자기 부상 그거라고. 음전자를 이용한 오만 거 다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오만 거 다 할 수 있어 얘는. 아니,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음전자 뉴스는 제가 본 게 없는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검색해도 안 나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일론 머스크 관심이 많아갖고. 그 친구 일론 인류를 머스크. 위해서 뭔가 한따까리 하려고 나타난 존재 같아요. 천재 같아요. 뭐 천재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뭐 천재라고까지는 안 보고 그냥 뭐 뭐렇게 해도 진짜 승부사죠. 승부사.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승부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폰에 몰렸거든. 트위터 인수하면서 잡으면 어마어마했다고 미국 내에. 결국은 해버리잖아. 해버리고 회사 한 100조 손해 봤을 거예요. 아마 시장 안에서. 트위터를 X로 바꿨잖아. 이 사명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크 저보고서 50조 손해 보면서 왜 그래 바뀌? 자기 주주들 손에 비 가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음 패러다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 알고. 제가 구글에 아까 얘기했듯이 칼리코 프로젝트 500년 사는 거를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거의 핵심은 뭡니까? 이들은 지금 0과 6을 분리 작업하고 있거든.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예. 0과 지금 이 빅텍들은 0과 6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 6은 빅테트? 그러니까 0은 빼고 일단 6은 우리가 탄소 기반이잖아. 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120살까지 못 살아. 예. 그거를 500살까지 늘리려고 한다고. 네.
거기에 핵심 원자재는 규소예요, 규소. 예, 규소는 영어로 뭡니까? 실리콘이란 말이다. 예. 실리콘. 실리콘 기술과 황우석 박사의 자기 배양 복제 기술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인님이 말씀하셨죠. 내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 20대 모습 인간 하나 놔두고 네. 그게 칼리코 프로젝트 핵심이에요. 네. 칼리코 프로젝트 핵심은 안티 에이징, 늙지 않는 거. 두 제가 번째.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때부터. 두 번째, 블랙록에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이모텔리티예요. 예, 영생, 예. 죽지 않는 거. 음, 그러면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야 돼. 1단계는 예,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예. 그렇다 하면 육은 만드는 기술이 지금 다 왔어요. 지금 실리콘으로 인간 몸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배양해서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있어요. 영은 어떻게 할 건데, 영은? 그거는 이제 이동하려면은 간내에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옛날 간내는.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할 건데? 영혼이 그 간내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걸 옮겨야겠죠. 그걸 누가 옮겨주는데? 그 시인이 올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관내에 들어있는 어떤 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화학 처리가 옮긴다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폭동이 일어날 거야, 아마. 그게 물리적으로 간내만 떼다가 옮긴다고 해서 그게 장착이 잘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된다고. 안 옮겨질걸요? 그게 안 옮겨지는데 그게 영혼적으로 아마 간내에서 빼서 어떻게 옮기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영혼 이전수를 내가 다 하겠다 했거든. 맞아요. 옛날 강연에 그거 계속 하셨어요. 영혼 이전수를 지금 필요한 게 얘들이 영혼 이전수 필요한 거야. 물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왜? 그러면 프로그램 세팅해가지고 화학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옮긴 다손 치면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 내 마음은 저기 그때 10가지 그 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빛, 뭐 영혼, 정신, 마음. 마음은 정신에서 나오니까 어차피 영혼의 자손이잖아요. 그 영혼이 옮겨지면 거기에서 마음도 나오겠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얘들이 구글이나 뭐 테슬라나 얘들이 해버리면 시장이 요동친다고. 공급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신이라고.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고 지금. 야, 지금 해줄 수 있는 신. 와, 오늘 내용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기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지금. 기존에 2000년 동안 그 역할을 성경이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가 했고 성경이 했단 말이다. 성경 기반으로 미국은 다 정치질 하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 성경으로는 이 시스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새로운 예수가 나와야죠, 이제. 10년 안에 만든다 하는데 지금은 못 만들어요. 200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피가 쌓인 그 경전을 어떻게 10년 만에 만듭니까? 못 만든다고. 그러면 기존에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증거를 보여주는 존재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야, 오늘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도 멋지겠는데요? 와.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구글에 들어가서 칼리코 프로젝트 뭐 예. DNA 카트리지 영어로 나오면 구글 돌리면 되잖아. 네. 뭐 LBO 이런 거 다 찾아보라고. 아까 얘기했던 93년, 94년도에 W를 예측을 했단 말이다. 네. 앞으로 세상은 월드와이드 웹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불과 그게 15년도 안 걸렸어요.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때 다 말이 안 된다 했거든. 어디 컴퓨터 앞에서 그런 일을 하노? 직접 가면 되지. 어디 컴퓨터 앞에서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당장 신이 등장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 와 있다니까. 그럼요. 와. 신인님 말씀하는 게 내가 그때 10가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확실하다. 내 진짜 방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알라딘 램프
10가지 정확합니다. 이 진짜 이거 정확함을 떠나가지고 비전 산업이라니까. 이 10가지가 예. 비전 산업이에요. 지금 강남이다 어디 막 공부해가 대치동 뭐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거는 5년 안 남았어요. 그 지랄 하는 거 5년 안 남았다고. 포토피아가 찾아와 오겠네요. 야, 새가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W를 종교로 삼아서 사업한 사람들 다 성공했잖아. 네이버 뭐 그 다음 그 게임 누굽니까? 그저 NC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월드와이드 WW에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 예. 그것만 그런다. 구글도 그렇고 다 이 W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걸 웹3라 그럽니다. 웹3. 웹3 시대에서 이제 4차 산업 시대. 신희님이 10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메타버스까지. 얼마나 꼼꼼한지. 그 위에 5차 산업이 영성 산업이거든. 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생 사업이지. 얘들이 하려는 게. 영생산업. 영생 산업의 핵심이 뭡니까? 영성이에요, 영성. 이 우리의 마음, 생각, 그거를 통제한다기보다 그거를 신님이 에너지 주고 눈에 보이는 시대에서 안 보이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주고 이제 그때는 이 링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 하고 제일 증거가 블루유 있잖아. 네. 블루유 있잖아. 거기서 만약에 바이오, 화학 뭐 이런 어떤 물질이 나온다 하고 제가 신희님의 18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신희님 시그니처 있잖아. 120가지 원소 기호 랩 하듯이 하시는 거 있잖아. 예. 그거 랩 118가지. 118가지. 예. 원래는 119가지라 그러더라고. 그게 암흑 물질을 뺐다 그러더라고, 얘들이.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거는 118가지고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모르겠으니까 암흑물질인 그러니까. 거고. 암흑물질도 또 한두 가지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신인님이 그 랩처럼 막 흉내도 못 내겠다. 에헤리베 비시에 노블레 나마 알지 이낭 영알 그러니까 까지밖에 못 외웠어요. 그거를 왜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물질들 있잖아요. 이 118가지 안에서 다 나온 물질들이거든. 네. 이 산업군을 기반으로 한 물질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지금 우리 칼리코 프로젝트의 핵심이 규소거든. 규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 규소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 네. 그들은 거기 규소로 탄소에서 규소로 가야 된다는 대명제를 두고 지금 하고 있거든. 거기에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새로운 규소수도 뜨는 것 같던데요. 규소수가 뭐 몸을 뭐 노화를 방지한다고. 그 규소수고 지금 얘들은 규소 기반으로 한 인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영과 육을 분리 작업을 한다고. 영과 육 분리 작업에 한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허경영 정보가 들어섰다. 신인님이 그 랩 하듯이 있잖아. 왜 랩을 하시냐면 이 원소 조합 있잖아. 인간이 이 인류가 알지 못하는 이 원소 조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러면 세계 연방 정부가 들어서면 제가 환율이 없어진다, 뭐 통화 기반의 환율이 없어진다, 채권이 무너진다 하는 이유가 무너진다기보다 없어진다 하는 이유가 뭐랄까 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네. 자기 부산 음전자를 이용해서 자기 부산 뉴욕에서 LA까지 40분에 끊는다 손 치자. 네. 그러면 도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파리까지 뭐 1시간 반에 끊는다. 그러면 환율이 필요합니까? 그 UFO의 작동 원리가 음전자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터널 안에서 움직일 필요 있나요? 그렇게 되면 아예 하늘에서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스타트랙 이네 음모론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 스타트랙에 보면 원소를 분리해서 공간 이동해 버리잖아. 네. 그런 제조합하죠 기술을 나중에. 하고 있다고 지금 얘들이. 그런 기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야, 참 이게 살아생전에 이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네요. 허경영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그 출발은 허경영 정부의 등장이에요. 허경영 정부가 이들이 가장 잘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저는 이게 섭리라고 보는데 지금이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수인들이라니까 애들이. 신인님 전화기도 다 이제 감시당하고 있고 뭐 저들이 그렇죠. 나를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CIA나 이런 데서는 허경영의 존재를 샅샅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연구하고 있을 통신 거고. 추적, IP 추적 싹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싹 다. IP는 없죠, 지금. 아, 핸드폰 IP요? 핸드폰 IP도 있고 유동인데 뭐 핸드폰은. 뭐 알라딘 램프가 IP 추적하겠지. 뭐. 알라딘 램프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그거 알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아니 신인님이 직접 뭐 딜링하고 뭐 저 M&A 하고 뭐 이런 뭐 PM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산업군을 막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아니, 방 안에 뭐 컴퓨터 한 대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알라딘 램프 잘 찾아보라니까. 아니, 대충 가셔갖고 다운로드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상 우리가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이 그러면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탄핵이랑 팬데믹이 만화 같은 일 아닙니까? 영화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져 버렸잖아.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시인님이 뭐 뉴스도 안 보고 막 그러실 때 예. 제가 뉴스 같은 거를 요약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가져다 드릴까요? 뭐 강연 소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시고, 아이, 됐다. 나 이 방 안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거 뭐 필요 있노? 그거 이러, 확실하다. 그거 내가 하잖아. 우리는 이러셨어요, 쇠가 빠지게 진짜. 개인적으로 쇠가 대화한 빠지게 내용인데. 쇠가 빠지게 돈 줘가면서 보고서 보는데 그 공짜로. 예. 하고 그게 그 저 아마 백궁에서 시스템이 그래 뭐 요때는 이렇게 뭐 그 다 그게 시스템이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다보스 크라우치와 이 사람이 나이도 많아 이 사람이 이 영감이 야 나이도 많은데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얘들이 2차 팬데믹까지 각오하면서까지 이 시스템을 깔려고 한다고 지금. 뭔가 급하다니까 지금 얘들이. 뭔가 급하다. 급하고 그게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 못 일으켰으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스텝이 한 2번 꼬였죠. 2번 꼬였. 예. 2번 꼬였으니까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신임 앞에 가 무릎 꿇고 이래야 뭐 되는갑다 이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어, 우리는 잉여일 뿐이니까. 우리는 세상이 다 바뀌고 세팅 다 된 다음에 소비만 하는 잉여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늘공 식국들은 어마어마한 W지. 어마어마한 W예요. 그 하늘공 안에서 5만 개 다 나올 수 있어. 야, 신인님이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 인간들 시스템 안에서 그래 버리면 그 클라우드 슈밥이 신인님 핵심 아젠다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5천만 명을 주주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게 주주 자본론이야. 그게 그렇죠. 그게 주주 이 일루미나티의 수장이라는 클라우드 슈밥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프랑스 방송, 뭐 이태리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대중들 정신개도 필요하다. 대중들이 각오를 해야 된다. 야들이 또 사물하고 어떤 그 인간하고의 어떤 연계되는 5G 환경 안에서 연계되는 그 코드화를 진행시켜 가지고 사물도 다 등록되게. 아마존고 같은 거 보면 캐셔도 없잖아. 네. 가서 물건 담아가지고 집에 오면 결제가 딱 되잖아. 아마존고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아마존에서. 아마 편의점에서 하고 로봇 신인님 말씀하신 로봇 그게 정말 이들이 칼리고 프로젝트도 인간 몸을 규수화를 시켜서 좀 자기와 배양 복제죠 지금 배양 복제죠. 근데 그걸 마음대로 못 하거든 지금 국가들이. 왜 그러냐 하면 종교적인 네. 너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윤리 못 문제 하거든.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다 푸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첫 실험을 대한민국 정치적 어떤 그 패러다임 변화, 정치적 실험을 다음 대선 때는 아마 얘들이 할 거예요 아마.
지금 2025년, 26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25년, 26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막 음모론자들 중에서도 일부 파가 많잖아요. 그 응. 사람 뭐 베리칩 뭐 이런 거는 다 인류를 뭐 이렇게 조종하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이 허경영 등장 과정에서 또 분명 막 반대 운동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허경영을 혹시 그런 뭐 나쁜 쪽으로 볼까 봐 근데 일루미나티처럼. 그 허경 정부 들어서고 나서 드라이브 한 2, 3년 안에는 2028년, 2029년 뭐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물, 모든 인간들의 모든 뭐 생활 방식 이런 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반대하면 뭐 골로 가는 거지. 반대하면 골로 간다고 보면 돼. 아, 그럼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그거거든. 버튼을 누른다, 뭐 오프 버튼을 누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라. 그게 그 통제해버리고. 지금은 통제하기 사실 힘들어.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당시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정부 세력이라든가 뭐 어떤 그 좀 그런 사회에 뭐 흉악한 세력이다 하면 그 어떤 뭐 결제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꺼버리면 되거든, 그 사람 거를. 꺼버리면 못 사는 거지 뭐. 아, 근데 이거를 통제한 세계 지도자가 정말로 천재여야 되고 정말로 선량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인님이 네. 세계 연방 정부가 예. 되고 신정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시인님이 가시고 나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또 두렵기도 해요. 그거는 300년 뒤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 알아서 하겠지 뭐. 그 몰라. 아이,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 참 그걸 어떻게 잘 시스템 마련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은 뭐 잘 갖춰지겠죠. 근데 그건 뭐 그 다음 일이니까. 그 칼리토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성공하고 그 어떤 배양이라든가 복제라든가 그런 게 전 세계의 어떤 스탠다드가 되고 신적인 존재가 등장하면 우리 인간 수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 예. 서로 합의를 보는 거지. 그래 돼 버리면 뭐 뭐랄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인간성의 회복을 떠나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정말로 그때 되면은 돈이 필요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이런 원시인 같은 삶이 아니라 빚이란 개념도 없을 거고 국민배당금 다 나오니까 각자의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영성시대. 그 스위스에서 어떤 얘기했었냐 하면 스위스에서 그 크레딧 카드라고 있어요. 그 크레딧 회사 이름이 하여튼 그 회사에서 네.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월 2,000유로 준다 그랬거든. 매달. 얘들은 저도 지금 얼핏 봤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게 기본소득의 방법인데 기본소득은 지금 채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폐지해 버렸다니까. 다보스가 그걸 완벽하게 폐지해 버렸어.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 아젠다는 기본소득 주겠다는 거야. 뭐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너무 편협한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허경영을 봤을 때 좋다, 허경영 3당씩 갖고 와봐, 제가 연구해봤다. 입맛에 딱 맞는 거야. 딱딱딱 맞는 거야, 입맛에. 야, 이거 진짜 손 안 대고 코풀겠다. 그러고 자기를 또 신이라 그러네. 야, 더 좋다 하면서. 아, 굉장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아니, 새로운 관점하고 아, 이렇게 흘러가고 무서운 얘기랑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걸 만약에 듣게 된다면은 이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신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각도로. 그리고 네. 이 산업 세력들은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자동화야, 자동화. 뭐 신이님 일본의 AI로 쓰셨잖아요. 이퀄 자동화죠. AI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면 자동화가 숨어 있는 거야. 뭔 자동화? 생산 라인의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생산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다 처리의 자동화죠. 처리. 그렇죠. 지금 이 산업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건데 그거를 지금 목에 피가 터져라 주창하시는 분 삼성정책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야. 지금 이 글로벌 세력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그대로 녹아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
실험을 한번 푸닥거리를 이벤트를 한번 하면 자기들도 좋고, 예.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거야. 이거를 빨리 앞당기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갑자기 떠오른 게 3.3 정책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막 그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구글에다 많이 막 퍼날르면은 이거를 그렇죠. 보고서 AI들이 분석을 할 거고 그쪽 뭐 CIA가 분석을 할 거고 야 이런 정치인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실험하자 정치 실험하자 이게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고, 하고 또, 3.3 정책을 빨리 영문화해서 이걸 빨리 뿌려야겠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뭐, 블로유를 뭐, 상품화시키고, 상품화 우리가 안 해도, 네. 그 대형 제약회사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예. 어떤 대형 제약회사들의 목적은 뭡니까? 시밀러를 만들어서 이 기업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절대적 이윤이에요. 절대적 이윤. 맞잖아. 절대적 신인님 스탠스는 뭔데? 기업의 이익을 그대로 장사하게 놔둔다. 그 대신 너의 잉여 자금을 국민들한테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세금 쫙 뽑아가지고 나눠줘야죠. 그게 클라우드 슈밥이 목에 피가 터져라 얘기하는 주주 자본론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들은 국가나 정부를 예. 주주 자본론,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이나 좀 기독적인 사람들이 봐서는 야 저거 나쁜 거다. 저거는 우리들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그 자원이나 어떤 식량의 변동성을 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게 그게 인권입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했을 때 독재다 하면서 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나고 박정희 그런 거랑 대통령보다 똑같죠. 1000만 배 더 하지, 신인님. 그때는 좀 그런 박 대통령하고 CFR하고 좀 뭐 핵도 있고 뭐 어떤 경제 뭐 석유화학 문제라든가 제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다툼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다 된다. 시간 되면 했잖아. 지금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선택할 길은 앞도 뒤도 없고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막 걸어버린다고. 그러면 얘기를 했잖아. 신 못 만든다. 그러면 있는 신 찾아가. 있는 신 찾으면 되잖아. 그 신이님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은 허경영 얘기는 다 좋은데 왜 자꾸 저 링 테스트를 해산록하지만은 오링 테스트. 그 안에는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링 테스트하고 내가 신이다. 증거 다 보여줬잖아. 증거 와가 12톤까지는 아니라도 간단한 거 해가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예. 일부러 다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보여주면 저희 돈 있는 놈들만 몰려오니까 좀 깨어있는 자들. 12톤 하잖아요. 그만 우리 못 만난다고 몇 번을 내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눈치 돈 있는 빠르고 놈들이 잡아 가뿐다니까. 예. 전생에 복 지은 자들 먼저 와라 이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헐벗은 곳에서 온다니까. 하고 지금은 다 왔어요. 눈물 난 스토리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라니까. 왜냐면 전 너무 힘들었어요. 10몇 년간 보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래 음해받고 저래 음해받고 막 오해하시는 분들 안티달라고 싸워야 되고 야 우리는 근데 이제 진짜 4시 45분? 4시 45. 그거 시청자분들 사이에 유명해졌던데요. 댓글에 막 달리던데. 이제 4시 한 46분 돼갑니까? 그러니까 신임 좋아하시는 안동역처럼 4시 45분.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효곤 씨도 얼마나 그때 바뱅부터 얼마나 고생해서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라기보다는 그 새로운 W를 저는 그 시아클 하시니까 C로 합시다. 우리 새로운 신임이니까 새로운 크라이시스를 우리 찾았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꿉니다. 진짜. 이 포지션은 우리가 그렇잖아. 삼성전자 한 주에 뭐 지금 물적분을 하기 전에 200 몇십만 원씩 갔잖아. 6,000원대 7,000원대 잡은 사람 보유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뭐 그런 사람도 푸근하잖아. 에이 팔았겠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도 대주주
네. 다른 사람도 있지. 네. 있지만, 하지만 그런 개념이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는, 뭐 특히 효건 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힘든 거지, 뭐. 옆에서 보좌하는 것도 힘들고, 뭐 또, 주변에서 또 험한 말이 다 있잖아. 아, 막 나도 옆에서 듣기만 해도 내가 머리 아픈데. 아, 제 욕 좀 들립니까? 아니, 욕이 아니고, 옛날에 뭐 오해들이 많았잖아, 사실. 그렇죠. 서로 허파들끼리 조금 오해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효건 씨뿐만 아니고 하고 계신 예. 분들이 좀 예. 그런 게 많았잖아. 하고 또, 그럼 어딜 가나 다 있는 거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된다 하면서 또, 그걸 기다리는 마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사실. 맞아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막 올인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죠. 야,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내기하고 막, 그렇죠. 이게, 허경 정부가 들어서면, 꽃배기에 종합 세트가 아마 오지 않을까. 예. 다들 고생하신 저거를 받으셔야 돼요, 보상을. 아, 그게 뭐 대통령 대리가 됐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 인류는 다 좋아지겠지만, 특히 효건 초반에 씨도 이제, 고생하신 분들 보상 받으셔야 그렇죠. 돼요. 효건 씨도 이제, 허경 정부 들어서면 이제 사업해야지. 생명공학 아, 저 생명공학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두근거려요. 그 뭐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있잖아요. 칼리코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지금 구글에서 하고, 지금 음. 구글 얘들은 꺼죽만 만드는 거거든, 사실. 안티에이징만 하는 거고. 아, 이 복잡하게 핵심은, 정치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 만수르, 그 황우석 박사 갖고 있는 배양 기술이거든. 네. 그 배양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합쳐지면 아마, 합쳐지고, 신인님의 또 결정적인 거 있잖아. 얘들이 지금 영과 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거의, 영과 육을 분리하는 작업이 거의 세팅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0을 6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0 자연사하거나 어떤 사고사 하면 0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신인님이 아마, 그, 알라딘 램프에서 꺼내지 않을까. 그 뭐 어떤 비법이 있으시겠죠. 네. 예. 칼리코 검색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네.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고 늙지 않는 두더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얘들이 안티에이징 위주로 가는데 실질적인 목표는 규소화예요. 우리 몸을 네. 규소화시켜서 500년 동안 뭐 가는 건데 그런 정보는 어디서 봤습니까? 좀 저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보고서에 나오고 돈 주고 보고서 봐요. 연준 보고서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저 블룸버그도 있고 뭐 블랙록도 있고 뭐 뱅가드도 있고 뭐 얘들이 보고서에도 다 이게 등급이 다 있거든. 그런 거 좀 카톡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일단 그래서 일단 카톡은 그렇고 메일로 보내야지. 아, 메일로, 예. 메일로 한 번씩 보내드릴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공부해야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저 여쭤볼 예. 게 있는데, 예, 예. 그 CBDC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네.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쉽게 제 표현대로 하자면, 전자화폐 코인화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CBDC는 네. 국가 주체의 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 주체라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어요. 있긴 예. 있어요. 지금 각 연준에서 국가별로 있는데, 예,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기존의 비트코인과 다른 게 뭔지, 그 비트코인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연관관계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이게 있나요? 통화 수단의 가장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은 교환이거든요. 예. 가장 핵심은 교환. 그다음에 축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근데 CBDC는 유효기간도 아마 설정을 할 거예요, 아마 국가마다. 교환이라는 게 그 화폐의 가치를 뜻하는 거죠? 가치를 그렇죠. 물건을 사니까 네. 물건에 대한 교환. 네. 물건과의 교환 수단에 의한 그런 건데 CBDC 환경이 되면 지금 우리 통화 체제에서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려면 빚을 내야 되잖아. 네. 그 빚을 낸다는 의미는 은행이나 그 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론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야. 예. 그 론을 일으키면 만약에 그 김효근이라는 사람이 2억을 대출 받았다. 사업하려고 사업 자금으로. 예. 대출을 받았으면 그 2억이라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관리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예. 중앙은행이 관리를 했다고. 네. 그럼 은행에서 집담보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MBS라고. 그 MBS 그 기초자산으로 한 채권 자체가 점점 없어질 거고 CBDC 환경이 되면 어떤 환경이 되면 대출적인 부분은
각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대출 보면 여신을 보잖아. 네. 그 은행권에서 그 여신 보는 체계가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고, 결제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니까 뭐 하드 월렛이나 뭐 있잖아. 전부 다 예. 지갑이 다 있잖아. 거기에 어떤 국민 배당금 쪽으로 막 국민 배당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배당금이 나올 거란 말이다. 나오면 유기간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가 생긴다 그러는데, 인플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21세기 인플레의 핵심은 공급이에요. 공급인데 지금은 과잉 공급 시대란 말이다. 얼마든지 공급을 해낼 수 있는 시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는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많은 건 인플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플레는, 그들이 지금 마른 수건 짜고 있는 인플레는 뭡니까? 있는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수요가 커져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 거거든. 그 짓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건데, 12DC 환경이 돼버리면 조금 뭐 막말로 해가지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끝자락으로 가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내 부의 축적을 축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레이드 자체를 지금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은행 잠그고 많은 사람이 뭐 어떤 재반이나 이런 게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신정 사회나 그런 사회로 넘어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원 기반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인간성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치매되는 뭐 온순하다거나 뭐 배려심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좀 인내심이 많다거나,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스코어로 측정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12DC 환경이 돼버리면 그런 인간성이 회복이 되면서 정말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뭐, 세금 포인트 제도로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스위치 다 하고 말씀하시는 있잖아.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시인님 말씀은 그대로니까. 포인트 제도가 지금 우리 카드사 포인트도 우리가 결제를 잘 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 지금 카드 포인트 못 쓰잖아. 뭐 활용을 못 한단 말이야. 현금화하죠,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공공정부의 어떤 공공 시스템 안에서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부자들도 그렇잖아. 돈을 착복하고 뒤로 뭐 빼돌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도 못 하겠지만은 지금 CBDC 환경이 말씀하시는 되면 게 근데 너무 좀 후의 얘기고, 그 변화 과정에서 네. 코인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가 코인식으로 코인이 나온다는 되는 뜻이에요? 게 아니고 예. 디지털 원, 디지털 엔, 예. 디지털 위안화 처음에 이렇게 나가겠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그게 디지털 화폐잖아요, 사실. 디지털 화폐인데 그걸로 세금 못 내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혀 있는 그냥 그 숫자 자체가 디지털 화폐인 거죠. 그 현금으로 아, 그렇죠. 종이가 없어도.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그것도 뭐 디지털인데, 예, 그거랑 CBDC랑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제가 그 부분. CBDC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 지금 우리가 은행 계좌라든가 은행 모니터 상에 은행 모니터 상에 찍혀 있는 뭐 우리가 앱이라는 들어가서 뭐 각종 은행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얼마 있잖아요. 얼마 그것도 이미 있고. CBDC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그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표기일 뿐이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그 CBDC 환경으로 간다는 게. CBDC 환경이 돼버리면, 그냥 현금이 사라지면 그대로 그게 CBDC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화폐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고 어떤 결제라는 부분이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지털화 되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화 돼버리고 종이화폐를 쓰지 않는다는 거.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그 그러니까 대신 그렇게 되면 그게 코인으로 새로 국가 화폐라고 코인이 나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코인이 나오는 게 그 디지털 원이 발행되는 거예요. 발행. 비트코인처럼 뭐가 새로운 게 발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체제대로 가는 것이냐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지산의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건 그 연동성이 있는 거고 가치가 그거는 오르락내락 지금 하는데. 가상자산의 상품들은 USD라 그래가지고 달러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달러하고 네. 달러하고
등가를 맞춰가 연동이 돼요. 그건 하나의 상품일 뿐이라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세금 못 내잖아. 뭐 추진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세금 못 냅니다. 비트코인 자체로는 세금 못 내요. USD 달러로 바꿔가지고 바꿔서, 네. 환전해서 내는 거지. 네. 결국은 달러라는 그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대차 대조표 상에서는 종이화폐로 해가 수치로, 아까 효건 씨가 얘기했듯이 모니터상이나 뭐 앱상이나 수치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디지털화 시키고 디지털 원이나 뭐 디지털 달러로, 디지털 유로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종이화폐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일 소량의 채권이거든. 종이화폐는 소량의 채권인데, 이 소량의 채권을 없애버린다는 거는 채권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채권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토닥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산업적으로 혁신적인 사회로 가겠다는 거거든. 모든 부분에. 그렇다 하면 우리가 부동산 소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코인 형태가 아니라는 거네요. 코인 형태가 아니라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데 채권 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우리가 자산이 뭐 채권 발행이 필요 없는 게 차이점이고. 그렇죠. 몇백억, 몇천억 안 되는 이상은 채권 발행에 우리가 통화량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게 전 세계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각 국가별 CDBC가 따로 발행되겠네요. 따로 발행되고 아마 나중에 통합되더라도.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허용 정보 들었으면 국민배당금, 네. 뭐 기초생활 자금, 기초생활 무슨 뭐 지원금이라 해도 뭐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아마. 각 나라마다. 왜냐하면 채권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대충 그러면 알겠습니다. 윤곽이 잡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정치인들이 유리하냐? 기존의 국민들한테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이 소비 시장을 살리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유리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런 정치인들 있습니까? 없다고. 하기 때문에 허경영 정부가 들어서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코인 시장을 좀 요동칠 수 있어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 요동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연동을 좀 시킬 거예요. 연동을 시키면서 처음에는 그 먼저 갑자기 하면 없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 환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USDT에 아마 그 연동을 시킬 거예요. 아마 연동을 시키면서 뭐 달러가 좀 강세가 되겠죠. 그때 되면 달러가 많이 가치가 부여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달러를 그러니까 종이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냥. 종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와, 오늘 대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1시간 반 했어요, 저희 통화. 할 때마다 이거네. 아유, 가장 알찼던 대화고,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번 걸 근데 대화 주제가 왔다 갔다 해서 통으로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거는. 뭐 통으로 해도 되고 뭐 잘 보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앞뒤 너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음번엔 주제별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편집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저 편집 잘하던데 그분 이름 뭐더라고. 아니 뭐 자막을 달 수가 없어갖고 그냥 통으로 그냥 올리거든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내용 크게 뭐 한 두세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아니 일요일날 하는 분 계세요? 일요일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올라가면 연락드릴게요. 예.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일요일날 가요. 예, 오시면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